그 여자 결국 내 딸 결이랑 보미한테 해 끼칠 사람 아닐까? 박정수가 다시 꺼낸 이 말은 마광숙의 가슴을 서늘하게 식혀버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정수는 처음으로 마광숙에게 딸 노릇하겠다더니 아주 뒷말은 아니었어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치매는 단순한 망각이 아닌 감정의 뿌리를 뒤흔드는 병이었다. 며칠 사이 박정수의 증상은 더 악화되었다. 시간 개념이 무너졌고 대화의 맥락은 점점 엉켜갔다. 오늘은 마광숙을 괜찮은 며느리라고 칭찬하더니 다음 날엔 우리 아들 망친 여자라고 경계했다. 마광숙은 그 모든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점점 달아갔다. 그러던 중 오범수가 들고 온 문서 한 장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LX 호텔과 체결한 장광주 납품 계약서에 삽입돼 있던 단일 독점 납품 파기 조항. 그 조항 때문에 LX 호텔은 새로운 술 업체를 추가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새 입찰 업체의 이름은 다름 아닌 신라주조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납품 독점 조건으로 계약한 거 아니었어? 마광숙은 목소리를 높였고 오범수는 말없이 계약서를 넘겼다. 여기 수정된 조항, 날짜는 결제 이후 누가 손댄 거야. 한동석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LX 호텔 내부 결제 시스템엔 분명히 독점 납품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계약은 본인이 직접 사인한 것이었다. 광숙 씨, 나 이런 조항 본 적도 승인한 적도 없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한동석은 즉시 LX 호텔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고 마침내 놀라운 이름이 드러났다. 이만복 부장. 그는 신라주조로부터 거액을 받고 내부 문서를 조작한 뒤 한동석의 사인으로 위조된 파일을 서버에 덮어 씌웠다. 이만복은 경찰에 체포되며 이렇게 외쳤다. 나는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야.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고. 하지만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다. 모든 정황은 독고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는 부족했다. 그 시각 독고탁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독고세리를 불러앉히고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세리야, 너 요즘 그 교수랑 애기랑 많이 친하더라? 응, 한이 너무 귀여워. 나 언니처럼 느껴지기도 해. 그래. 그런데 그 한이 진짜 오범수에 맞는지 확인은 해봤니? 세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한이 엄마라는 여자 갑자기 나타난 거.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설마 나영은 씨가? 진실을 파야 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야. 세리는 혼란스러웠다. 한이를 안고 있는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던 나영은의 싸늘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순한 과거 여자의 질투가 아니라 아이를 되찾으려는 분노처럼 느껴졌었다. 한편 박정수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요양보호사도, 약도, 가족의 돌봄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광숙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박정수 곁에서 보내며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는 그녀의 기분과 말투에 진심으로 대응했다. 자네, 요즘 너무 고생 많아 보이네. 딸처럼 보여서 마음이 놓이네. 라고 말한 그날 밤, 박정수는 새벽에 갑자기 잠든 광숙의 방 앞에 앉아 있었다. 장광주. 장광주는 내가 좋아했던 맛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자네? 어르신, 그건 장수 씨가 레시피에 써놨어요. 그래? 아니야. 그건 우리 친정 막걸리 맛인데. 그 말은 마치 과거 어딘가의 실마리 같았지만 너무 휘발성이 짙었다. 기억이 깨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모래처럼 흘러내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한 번의 악재가 터졌다. LX 호텔 주류 입찰 2차 심사에서 신라주조가 1순위 통과를 확정진 것이다. 이제 마광숙이 만든 장광주는 재계약이 아닌 경쟁 납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형수님, 이거 또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기긴 너무 어렵겠어요. 오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고 오범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막걸리 맛이 아니라 정치 싸움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지만 마광숙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이왕 하는 거 진짜 제대로 붙어봐요. 장광주가 우연히 나온 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건 내가 온몸으로 지켜낸 술이에요.
이제 마광숙의 싸움은 단순한 아픔을 위한 전투가 아니다. 장광주라는 이름을 둘러싼 사람들의 기억, 애정,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다. 그러나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나영은.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젠 한이를 내 곁으로 데려와야겠어. 오범수는 최근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한이가 새벽에 칭얼대는 탓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이 그의 평온을 깼다. 며칠 전 나영은이 보낸 문자가 단초였다. 한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은 예고이자 경고였고 오범수의 마음속에 꽁꽁 묶어뒀던 죄책감을 거칠게 끌어올렸다. 형수님, 세리가 요즘 한이랑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영은이가 그걸 보고 있었대요, 멀리서. 오범수의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나도 봤어. 그냥 질투가 아니었어. 엄마로서의 독점 욕구로 위험했어. 마광숙은 그날 이후 한이를 안을 때마다 더 신중해졌다. 그 작은 생명이 다시 어딘가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신의 어린 시절 상실감과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 사이 LX 호텔 입찰 경쟁은 최종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장광주와 신라주조의 금정탁주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심사위원들의 최종 시음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한동석은 고개를 들었다. 이번 시음회는 공정하게 치러질 겁니다. 어떤 방해도 조작도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누구보다 본인이 그 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익명의 제보가 한동석의 개인 이메일로 도착했다. LX 호텔 내부 일부 인사가 금정탁주 측과 접촉 중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마광숙은 오광수와 흥수를 불러 조용히 회의를 열었다. 이번엔 술맛 하나로 못 이겨요. 장광주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보여줘야 해요. 오광수가 물었다. 형수님, 뭘 할 생각이에요? 술도가의 전통을 꺼내야 해요. 조부님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 술 빚는 과정.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술만이 아니라 그 술을 만든 우리 가족 자체를 보여줘야 해요. 흥수는 무릎을 쳤다. 사람들한테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죠. 장광주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이라는 걸. 오천수는 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작가, 그 다큐 촬영 아직 가능해요?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며칠간의 촬영이 시작되었고 장광주의 이름은 독수리 가족 이야기라는 영상과 함께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영상 속에서 웃고 울고 일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묵직했고 그 안에는 술보다 진한 감정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 와중에도 박정수는 종종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이 술 어디서 많이 본 글씨인데 이건 우리 집 장독대에서 쓰던 극읍 글씨야. 어르신, 이건 저희 술도가 글씨체예요. 오장수가 썼던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가 썼던 거야. 내가 직접 했던 거야. 그 말에 광숙은 또다시 의심했다. 박정수의 과거,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한 조각의 역사. 그녀가 계속 불안함을 느끼는 건 박정수의 기억이 단순히 헛소리가 아니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하나의 전환점이 생겼다. 나영은이 한이를 데리고 무단 외출한 것. 사모님이 잠시 눈을 뗀 사이 나영은은 한이를 안고 사라졌고 전화를 꺼둔 채 연락두절 상태였다. 독고세리는 한이를 기다리며 편의점 앞에서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 한이가 안 와요. 나영은 씨가 데려갔대요. 세리의 말에 오범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영은이가 한이를?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미국으로 진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광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이번엔 진짜 못 돌아와요. 오광수는 바로 차량 GPS 추적에 돌입했고 흥수는 나영은의 SNS와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세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두를 멈춰세웠다. 혹시 나영은 씨, 박정수 여사님 댁에 간 거 아닐까요? 전에 거기서 광숙 언니가 한이 돌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광숙의 눈이 커졌다. 거기 치매 어르신이 있는 집에 한이를 데려갔다고? 모두가 동시에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상처 입고 다치기 직전이라는 직감. 이제 마광숙의 앞에는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 하나는 장광주를 지키기 위한 전쟁. 다른 하나는 한이를 지키기 위한 사투.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영은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에 꺼낼 카드. 그건 단순한 양육권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이를 품에 안은 나영은은 조용히 박정수의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이 역시 평소와 달리 울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그러나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공기 속에서 둘은 고요하게 숨 쉬고 있었다. 한이야, 엄마랑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미국에 가면 아기 침대도 있고 아기 전용 병원도 있고 다 있어. 나영은은 그렇게 중얼이면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 그녀의 시야 한켠엔 여전히 독고세리가 한이를 안고 웃던 모습이 남아있었고 그 장면은 자꾸만 내 아이가 저 여자의 인형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 순간 박정수가 집안에서 나왔다. 거기 누구야? 광숙 씨야? 나영은은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다가갔다. 어르신, 저예요. 나영은이요. 오범수 씨랑 예전에 같이 살았던 사람. 박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아, 나영은 들었어요. 자네가 그 애 엄마지? 네, 맞아요. 제 아이예요. 한이는 제 딸이에요. 박정수는 마루에 앉아선 천천히 나영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서 보고만 있었나? 자식은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멀리서 바라만 보면 그 애는 다른 사람 품에 익숙해져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자격이라는 건 그냥 기도밖에 안 돼. 그 말은 칼처럼 깊게 박혔다. 하지만 동시에 나영은의 얼굴엔 오기가 서렸다. 그래서요. 지금은 기도 말고 행동할 때예요. 그녀는 한이를 꼭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같은 시간 술도가에선 초비상이 걸렸다. 세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고 오범수는 공항 리스트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흥수는 독고타게 사람들과 나영은이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SNS를 통해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강수가 박정수 댁 근처의 마트 CCTV에서 한이를 안고 걷는 나영은을 포착했다. 형님, 박정수 어르신 댁 쪽이에요. 아직 공항은 아닌 것 같아요. 범수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뛰쳐나갔다. 그에게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만 남아있었다. 한편 LX 호텔에서는 마지막 시음회가 열리고 있었다. 신라주조 측은 고급 홍보자료와 연예인 협찬 영상까지 준비해왔다. 그에 비해 독수리 술도가 측의 무기는 단 하나였다. 사람들의 이야기. 시음회장엔 장광주를 만드는 과정과 오영재의 협업, 광숙의 리더십, 그리고 아이를 안고 술을 빚는 모습까지 담긴 가족 다큐 영상이 상영됐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엔 다소 시큰둥했지만 영상이 끝날 즈음 몇몇은 눈가를 훔쳤다. 이 술은 맛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본 것 같네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의 말이었다. 그 순간 심사장 문이 벌컥 열렸다. 숨을 헐떡이는 오범수, 그의 뒤를 따르는 나영은,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한이. 모두가 숨을 멈췄다. 마광숙은 조용히 다가가 한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그 순간 나영은은 조용히 말했다. 나 아이 데려갈 거야. 이번엔 진심이야. 한이는 나랑 같이 가야 돼. 그 말에 마광숙도 오범수도 세리도 할 말을 잃었다. 그저 한이만이 그녀 품에서 천천히 몸을 뒤틀며 세리 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심사 결과 발표 전 LX 호텔 본사 법무팀에서 한동석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대표님, 이만복 부장의 거래 기록에서 이상한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독고탁 회장님의 개인 이메일이 여기에. 그렇게 한동석의 시선은 느리게 움직였다. 결과 발표 전 마지막 순간 모든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떠나보내야 할까? 그리고 오범수의 선택은 아버지로서의 용기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도망일까? 다음 이야기 진짜 가족의 정의가 흔들린다.